bonjour.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수입니다. 제가 한 5시간 정도 후에 이제 프랑스로 떠납니다. 장장 2달 동안. 제가 이번에 한번 세봤는데 저는 이번이 유럽이 8번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짐을 싸면서 혹시 내가 좀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제가 유럽 여행을 갈 때는 그렇게 대단하게 다른 짐을 싸지는 않는데요. 그냥 평소에 생활하던 것처럼 그냥 똑같이 짐을 싸고,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거는 그냥 도시별로 조금 다른 옷을 싸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치안이나 이런 거를 생각하는 거, 그 정도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한데, 나름대로 이렇게 필요한 뭔가 체크리스트 같은 거는 좀 미리 해놓고 가는 편이에요. 제가 이번 여행을 가기 전에 조금 코로나 전이랑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은 환전이에요. 원래는 환전을 되게 많은 양을 항상 하고 갔었거든요. 근데 요즘 추세는 환전을 좀 적게 하는 게 추세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코로나 이후로 유럽에서 그렇게 카드를 많이 안 쓰기도 하고, 그래도 아직까지 현금을 쓰기는 하기 때문에 소량의 현금은 챙겨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요. 그래도 소매치기의 위험이 있으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다니는 건 좀 좋지 않은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이번에 새로 이렇게 트래블 카드라는 거를 2개나 발급을 받았어요. 각각 카드의 용도가 조금 달라서 2개나 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토스에서 나오는 트래블 카드이고, 하나는 이제 국민은행에서 나오는 트래블 카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나카드가 가장 우대율이 좋은데 저는 하나카드를 발급을 받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원래 사용하던 은행이 이제 국민은행인데, 이미 제가 사용하고 있는 어플들 있잖아요. 은행 어플들. 또 새로 다운받으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하잖아요. 가지고 있는 어플들로 이렇게 환전하고 돈을 이체하고 하면은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하나카드로 이제 등록을 하려면 가입비가 2만 원이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는데 굳이 2만 원까지 내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2가지 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어플로 그냥 돈을 환전을 시키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이체를 하면은 수수료가 면제예요. 그리고 가서 이제 카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수수료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트래블 카드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유심을 가서 사기도 하고, 이제 직접 오range 같은 KT나 SK텔레콤 이런 통신사들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이렇게 1달짜리 이렇게 결제하고 막 하면서 직접 샀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심이라는 게 있죠. 저는 프랑스인 친구가 추천해주는 이심이 있어서 그거를 하려고 하다가 프랑스에 도착해서 사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또 막 프랑스어로 돼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골치 아픈데 해서 조금 그게 더 저렴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래도 좀 맘 편히 사고 가고 싶어서 한국에 있는 이심 조금 더 비싼 거를 했습니다. 제가 필요하시다면 정보를 남겨드릴게요. 이렇게 이심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3번째, 제가 이번에 사실 처음 해보는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좋은 걸 찾았어요. 여행자 보험이라는 걸 찾았습니다. 여행을 갈 때 러기지, 백팩을 잃어버리는 일도 사실 많습니다. 제가 직접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아는 친구가 그냥 도미토리 같은 데서 러기지를 누가 그냥 가져간 적이 있고, 저도 제 선글라스랑 이제 향수 같은 거 샀던 거를 그냥 누가 가져간 적이 있고, 유럽에서는 정말 별일이 많아요. 저도 이번에 긴장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2달이나 가니까요. 근데 이 여행자 보험을 하면은 조금 보상이 된다고 해요. 근데 보험이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그냥 어플에서 여행자 보험을 그냥 띡띡띡띡 하면은 되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근데 문제는 30일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2달이 나가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팁은, 유럽은 좀 대도시들이 되게 위험한 편입니다. 위험한 지역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니스나 뭐 툴루즈, 보르도, 뭐 시골 이런 식으로 좀 위험하지 않은 지역들을 좀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파리랑 바르셀로나 이렇게 가는 일정인데, 파리랑 바르셀로나는 무조건 위험합니다. 진짜 한국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집단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픽포켓을 하고 다니는 단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그냥 정말 저런
후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욕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가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호신용품이나 뭐 이렇게 좀 트랩 같은 거, 이렇게 좀 이렇게 길게 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것들 있죠. 이런 것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번에 제가 했던 이 여행자 보험이 괜찮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도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기차 예매, 뭐 비행기 예매 이런 건 당연히 미리 했고요. 저는 숙소 같은 것도 거의 미리 하는 편이고요. 이제 제가 어떻게 짐을 쌌는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번에 새로 이렇게 캐리어를 샀습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캐리어가 조금 낡아가지고 이번에 큰맘 먹고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살 수 있는 선에서 좋은 캐리어를 한번 사봤어요. 유럽에서는요, 정말 돌바닥으로 된 것도 많고 에스컬레이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바퀴가 좀 고장이 난다던가 여기 뒤에 달려있는 요 손잡이 있죠? 손잡이가 저는 고장이 났었어서 정말 애를 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캐리어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으시다면 좀 튼튼한 걸로 사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비행기 같은 데서도 막 캐리어 던지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건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 싼 거를 사면은 좀 골치 아파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투박한 백팩을 하나 샀습니다. 얼마나 짐이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든든하죠. 이렇게 수납 공간이 많은 걸 사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백팩은 사실 유럽에서는 잘 매지는 않습니다. 유럽에서 이런 백팩 매시면은 다 가져가요. 이런 백팩, 그리고 옆으로 매는 이런 토트백이라 하죠. 이런 것들도 매시면 안 돼요. 에코백도 사실 좀 비추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선택지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는 했지만 앞부분에는 좀 쓰레기 같은 거를 넣어 놓을 거예요. 이 가방을 샀는데 따라서 사실 분들은 없겠지만 저는 이 가방을 추천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맨 밑에를 열었는데 웬걸 여기 그냥 아래가 뚫려 있는 거예요. 그냥 본 몸통에 그냥 들어가더라고요. 자물쇠로 잠그고 다녀야 될 것 같아서 같은 가방은 일단 추천해드리진 않을게요. 오늘은 어떤 짐을 제가 가지고 가는지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한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충 짐을 짰습니다. 사실 대충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꼼꼼하기는 해보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파우치들을 조금 많이 넣었고 여기에는 이제 옷가지들이 있는데 여기는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짐을 쌌는지 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니스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해변에 있는 게 한 10일 정도 되더라고요. 해변에서 필요한 물안경 그리고 암튜브를 샀습니다. 제가 수영을 잘 못해요. 이런 거 쓰면 진짜 아가인 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밌게 놀고 싶기 때문에 암튜브를 이번에 사갑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짜잔! 비치 매트를 샀어요. 요거는 굳이 열어보지는 않을게요.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비치 매트는 하나쯤 필요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수영복을 저는 한 3개 정도 챙겼고 자, 이런 장바구니 같은 거 필요하겠죠. 이런 거 없으면 또 프랑스에서 새로 사야 되기 때문에 하나쯤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린 거는 요 아쿠아 슈즈예요. 아쿠아 슈즈. 제가 알기로 그리고 제가 가봤을 때도 니스가 좀 자갈밭이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샀는데 이런 거는 사실은 쓰고 버리고 오려고 무게가 조금 됩니다. 그냥 비치에서만 쓸 거예요. 특히 니스 비치. 자, 이런 샌들 같은 거 해야겠죠? 저는 운동화를 신고 가고요. 그리고 쪼리 같은 거는 제 이제 백팩, 이제 기내용 백팩에 두고 가고 그리고 요거는 조금 굽 있는 그런 샌들? 조금 특별한 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가져갔습니다. 제가 끝까지 가져갈까 말까 고민했던 건데 이번 여행을 위해서 좀 플렉스 했어요. 요 포터블 스피커입니다. 보스에서 나온 거니까 가격이 조금 있는데 제가 이렇게 즐기러 가는 건데 또 제가 음악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노트북 스피커로 듣기에는 조금 마음이 쓰여서 무게가 상당한데 그냥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제 좀 실생활 용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나의 큰 파우치에다가 다이소에서 파는 이런 조그만한 백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틴 케이스 같은 거에 이렇게 머리끈 이렇게 놓으면은 너무 좋죠? 머리끈하고 팔찌하고 이제 주얼리 파우치 같은 거에다가 그래도 이렇게 액세서리 같은 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액세서리 이렇게 넣었고요. 자, 이렇게 밴드랑 후시딘 같은 거 이런 거 사야겠죠? 좀 다칠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해변에 가잖아요. 근데 상비약을 저는 챙겨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프랑스에서 제가 좋아하는 약이 있어요. 그 이름을 까먹었는데 지금 돌파니였나? 약간 프랑스에서 많이 먹는 감기약 같은 거고요. 타이레놀 같은 거. 근데 그게 되게 좋아요, 효과가. 그래서 저는 프랑스 약국 가서 그거를 살 거예요. 자, 요렇게 치약 칫솔. 요거는 이제 고체 치약입니다. 고체 치약에다가 가끔 써야 되는 독일 치약이에요. 아요나라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저는 이거 쓰는 거 되게 좋아해서 근데 매일 쓰면 안 돼서 요렇게 챙겨갑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 기내용 백팩에 조금 가져갈 거예요. 양치하고 싶을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알콜 수압 같은 거 아니면 뭐 렌즈, 뭐 쿠션 이렇게 챙겼고요. 그리고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화장품 샘플 같은 거 이렇게 다 떨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는 건데 이게 독일 건데요. 앰플이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는 앰플인데 여행 갈 때 너무 좋아요. 요거 효과도 진짜 좋습니다. 여성분들한테 추천. 자, 그 다음으로는요. 치안 대비입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복대를 샀어요. 이번에 올림픽이잖아요. 올림픽에 얼마나 치안이 위험할까? 아무리 경찰들이 많이 선다고 해도 약간 특식 같은 느낌?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요거를 하나 샀고요. 이렇게 핸드폰에 거는 스트랩 하나 샀습니다. 제가 아직 사용은 안 해봤는데 진짜 추천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 뒤에다가 낍니다. 케이스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끼고 그리고 백팩에다 이렇게 끼면 돼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거 추천. 쿠팡에서 샀어요. 그리고 별거 아니지만 화장품 파우치 따로 챙기고 그리고 친구 부모님이 이번에 결혼식을 하셔서 좀 크지만 요거를 하나 챙겨갑니다. 이번에 오랜만에 프랑스를 가면서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을 좀 많이 만나요. 그래서 프랑스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스낵 같은 거를 프랑스에 별로 없고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프랑스 친구가 다이소에서 알려줬어요. 육포. 이거 프랑스에 없다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면은 약간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오래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이런 조그만한 카드들을 좀 많이 샀어요. 저는 원래 이런 귀여운 스타일은 안 좋아하는데 이런 게 약간 좀 한국 스타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면은 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이제 캐리어에 붙이는 스티커인데 되게 한국 느낌 나지 않나요? 이런 것도 저 카드랑 같이 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 2팩 챙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쉽지만 고데기 그리고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들 제가 진짜 이거 너무 무거워서 가져가고 싶지 않은데 제가 탈색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머리가 잘 안 말라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게 가져갑니다. 수건도 하나 챙기시면 좋아요. 혹시 수건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해드린 거는 이번에 요 베개 커버를 처음으로 가져갑니다. 제가 이렇게 여행 목적으로 가는 게 처음인데 아무래도 베개가 얼굴에도 닿고 하잖아요. 그러는데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서 제가 진짜 맘 같아서는 그렇게 까탈스러운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맘 같아서는 좀 블랭킷 같은 것도 다 가져가고 싶은데 이렇게 베개 커버만 이렇게 쏙 가져갑니다. 이외에는요. 저는 뭐 제가 쓰는 샴푸 같은 거 제가 항상 사용하는 거를 사용하고 싶어서 예전에는 프랑스에서 그냥 사서 썼어요. 프랑스도 그렇게 저는 다르다고 느끼진 않았는데 근데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프랑스인 머리카락이 한국의 아시아인과 머리카락이랑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느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쓰던 거를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기는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민하지 않으시다면 사서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거 말고
트리트먼트 아니면 헤어팩 이런 건 좀 챙기시는 게 좋아요. 머리가 좀 많이 상할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석회수지 않습니까? 유럽이. 저는 필터는 따로 챙겨가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동남아 갈 때는 좀 고민은 해볼 것 같은데 제가 유럽에 한 번 있어 봤으니까 뭐 그렇게 필터까지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고민하다가 제가 향수는 못 가져가고 이 로션, 제가 좋아하는 최애 로션인데요. 요거는 하나 가져갑니다. 자, 요렇게 얘네들 같은 파우치에 묶어서 하나. 그리고 우산. 우산 제일 작고 튼튼하고 가벼운 걸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을 거예요. 유럽의 여름은. 그래도 혹시 올 때는 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유럽 사람들 비 오면 그냥 다 맞습니다. 조금 오는 거는 같이 맞으셔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하나 같이 샀고요. 진짜 웃긴 거는 니플 패치를 혹시나 해서 샀는데 프랑스 친구가 프랑스에서 이거 필요 없다고 어차피 다 자유롭게 다니기 때문에 대충 여기까지 제 짐을 다 봤고요. 옷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해변도 가고 시골도 가고 도시도 가니까 이 세 군데에서 같이 입을 수 있는, 혼용할 수 있는 옷을 최대한 골라서 뭐 해변에서만 입을 수 있는 거는 많이 안 가져가고 도시에서만 너무 입을 수 있는 건 또 안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최대한 조금. 옷 사는 꿀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입지 않는 옷은 해외 나가서도 손이 안 간다는 점. 그래서 저는 막 이것저것 샀다가 그냥 평소에 입는 거 위주로 그냥 다 고르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대충 22kg 정도 나왔습니다. 에어프랑스는 23kg까지더라고요. 이제 기내에 가져가는 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노트북, 카메라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건 다 여기 넣어야 되시는 거는 아시죠? 여기에다가 넣어서 조금 나눠 놓으면은 공항 검색할 때 좀 편한 것 같고, 그거 말고는 책 위주로 좀 가져가는 것 같고, 그리고 그거 말고는 기내에서 저는 그냥 크림 바릅니다. 이렇게 건조해지잖아요. 크림 바르거나 아니면 조그만한 요런 바세린 그냥 바르고요. 요런 인공 눈물 같은 거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권 꼭 챙겨야겠죠? 여권 잊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여기까지 대충 다 본 것 같아요. 제 짐이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공항으로 가야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행 가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특히 니스나 남프랑스의 해변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도움 많이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유튜브로 제가 많이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On se voit bientôt. Au revoir.